이분은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1년 만에 퇴사를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2억 가까운 차를 사셨다. 이분의 특징 가장 큰 거는 이거였어요. 그냥 이분은 붐이 들어오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매출이 저는 보장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사업자 통관이 뭐냐면 사업장에 물건이 들어가는 거죠. 도소매가 될 수도 있고요. 대량건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납품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 이제 그 사업자 통관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간이 통관은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런 판매와 동일해요. 동일한데 개인 이름, 개인 통관 번호가 아닌 사업자 이름, 사업자 등록 번호. 저희 같으면 뭐 노빠꾸에 노빠꾸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건데 사업자 간이 통관은 무게로 보냅니다. 저희는 일단 부피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무게 기준으로 보내집니다. 킬로그램 기준으로 발송된 통관만 이제 사업자 통관 번호 넣고 사업장으로 통관하는 건데 그다음에 LCL 정상 통관은 부피죠. 컨테이너 안에 내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짜리는 1cbm 요거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1cbm의 공간을 내가 빌리는 거거든요. 컨테이너에. 그래서 LCL로 가는 게 내가 공간을 빌린다. 그럼 FCL은 컨테이너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특징이 좀 있겠죠. LCL도 개인으로 저희는 보내드려요. 부피는 작은데 엄청 무거운 것들 이런 거는 LCL로 가는 게 맞죠. 무게 기준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부피는 큰데 무게가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자 단위 통관으로 보내는 거고 뭐 부피 큰 것들 그다음에 사입을 해서 하는 것들은 뭐 FCL로 보낸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사업자 통관을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납품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량 건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마진 자체가 사실 사업자 건들이 좀 크더라고요. 큰 기계류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사업자로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드 제품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코드 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많이들 보내시거든요. 이게 정말 케바케인 게 아답터가 따로 있는 것들 사실은 어떻게든 편법으로도 보낼 수는 있어요. 제가 또 했던 예시를 들면 조립식 건전지가 있는 완구 장난감이었어요. 나무 젓가락 같은 거에다가 모터 연결해가지고 건전지 연결해서 작동시키는 뭐 이상 조그마한 자동차 같은 거였는데 그거 건전지도 있고 모터 전기 들어가고 조립식이고 이 조립이면 통관이 안 된대요. 근데 건전지는 따로 폐기를 거기서 해버리고 한국에서 건전지를 다시 재포장을 했어요. 저희가 모터가 단품으로 나가면 캐시 인증이 없어도 된대요. 그래서 모터 따로 포장해가지고 모터만 싹 보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류 모아가지고 세트로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화시켜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무조건 뭐 코드라고 100%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방법도 있고요. 배터리가 있거나 뭐 코드가 있거나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의논하셔가지고 진짜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어떻게든 뭐 사업자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저희 쪽에서는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죠? 한 분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1년 만에 퇴사를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2억 가까운 차를 사셨다. 이제는 저보다 위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 가장 큰 거는 이거였어요. 일희일비 하지 마라. 이걸 오래 하셔야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울고 큰일 볼 때마다 울고 막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지금 투잡하시는 분도 계신데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반품 들어오는 것마다 스트레스예요. 그럼 오래 못 하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한테 배송 클레임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분 거는 그냥 다 잘 나가나 싶었는데 그냥 이분은 반품이 들어오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그런갑다 그런갑다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빨리 회수를 하고 그 시간에 상품 하나 더 등록하자라는 마인드셨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셨죠. 저희가 보상해드릴 거 다 보상해드리고 뭐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인드가 뭐냐면 안 되는 거 빨리 잊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전진적으로 나가자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2억 가까운 차를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 개, 두 개 팔렸을 때 이 한 개가 반품이 들어왔을 때 그 슬픔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받는 고객이 스트레스를 줄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반품 쳐드리고 그 시간에 등록 하나 더 하시고 울지 말고 쉬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라서 지금 그분은 저희 사용을 안 할 정도로 성장을 하셔가지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1일 1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분은 저희 쪽에 배송비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검수를 하는 분입니다. 똑같은 물건이 나가도 박스라든지 포장이라든지 500원, 1000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집중을 하세요. 이거에 꽂혀버리면 다른 일을 못 하세요. 그거는 저희를 믿고 해주시면 되고, 근데 100% 믿지는 마세요. 금액 같은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이상한 거는 돈 받아가셔야죠, 저희 쪽에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500원, 1000원 이런 것 때문에 내 스트레스, 내 살을 깔아 먹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 더 오래 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지금 저는 보기에 최소 3개월은 주말 없이 지내보세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9시 출근하신다 하면 최소 뭐 7, 8시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는 일을 하셔라. 매출이 저는 보장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주말 없이 하십니다. 돈이 벌리는 게 보이면 재미가 나서 그 뒤에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 보고요. 모르시는 거 물어보고 주위에 저도 있고 오션님도 있고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진짜 죽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매출 무조건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이제 꾸준함, 성실함만 있으면 자영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제가 오션님이랑 통화를 잠시 할 때도 망했는데 금우비는 마진도 괜찮고 재밌다.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뭐 쿠팡 사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금우비는 사실 수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저는 지인들한테도 막 추천을 하는데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10건까지는 1일 1비 하세요. 오늘 뭐 마진 3만 원 치킨에 맥주 먹고 하셔도 돼요. 근데 10개 이상 되시면 이거는 원래 팔려야 되는 거고 이게 안 팔렸을 경우에 왜 안 팔렸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이게 뭐 반품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일 못 하세요. 3개월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믿고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정말로. 두 가지만 지키면 부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업도 전 괜찮다고 봐요. 이것도 하고 채널 늘려가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시면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